우리 형사 친구부터 잠깐만 먼저. 뭐 수험생활 동안의 위기가 극복이라 적혀 있긴 한데 저는 큰 위기는 잘 없었어요. 그나마 위기로 뽑을 수 있는 게 6평 당일이었던 것 같고 6평 때 제가 1년 동안 봤던 모든 국어 성적 중에 최고점을 받아서 좀 많은 생각을 했죠. 내가 여태까지 한 공부가 좀 부정당한 것 같고 학습법이 잘못됐나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실제로 학습법을 바꾸긴 했습니다. 국어 독해법도 바꿨고 운영법도 바꾸고 다 바꿨고 그런 시행착오를 한 두세 달 겪고 나니까 한 8월 말쯤부터 해서 그냥 성적이 되게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1등급이긴 해도 막 왔다 갔다 하는 1등급이었으면 8월 말 9월 중반부터는 그냥 많이 틀려 전체에서 하나 틀리고 항상 다 맞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6평 이후로 가감하게 공부법을 바꾼 대범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마인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막파지로 가면 갈수록 다들 되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했는데 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많이 떨 거라 생각을 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성적이 나오면 스스로를 좀 자책하고 원망하고 미워할 텐데 그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민영님께서 운이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정말 동의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종교가 있고 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막 발버둥 친다고 바뀌는 건 없거든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에서 최대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좀 let it be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막 하루하루가 막 힘들고 고되다기보다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다는 그 충만감에 오히려 더 행복한 수험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내가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봤었잖아요. 여기다 뭐라 써야 되냐. 근데 네. 이제 그 얘기하던 중에 형사 친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길 가다가 부딪혀서 죽어도 괜찮겠다. 이게 정확히 8월 말이었는데 하원하고 그 지하철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막 차들이 막 쌩쌩 달리다 갑자기 딱 멈추는 거 보고 든 생각이 저러다 차에 치이겠는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래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살 수 있는 최선의 버전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바랄 게 있나. 물론 수능 못 본 건 아쉽긴 하겠지만 그쯤에서는 제 생각에는 수능 자체가 중요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얼만큼 밀도 있게 살았나 그걸 성취하는 즐거움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혹시 저 대답이 나올까봐 물어봤는데 대답이 나오네요.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도 배울 거 진짜 많죠. 그죠? 네. 그 기준이 좀 달라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영. 난 저게 제일 궁금했어. 카페인 금단서. 저는 살고 싶어서요. 잘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려고요. 카페인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원래는 하루에 6잔씩 먹었어요. 커피를? 네, 커피를.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2잔 마시고. 2잔? 깨느라고? 예, 마시고요. 이게 텀블러에 담다 보니까 2잔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점심 먹으면 또 2잔 마시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또 2잔 마시고.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밤에 되면 또 잠을 잘 자요. 너 나랑 비슷하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어제 잠을 오늘 자니까 잠을 잘 잘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사실은 제가 이제 어딜 가든 요즘 하는 얘기가 슬럼프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뭐 수능 대비를 시작을 한지 뭐 언제 시작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이르게 시작을 한다면은 11월이나 12월쯤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반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걸 본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지금 5월 되니까 좀 더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쯤 뭐 개념도 다 돌렸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뭐 기출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내가 뭘 더 해야 될지 또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서 많은 학생들 좀 지금 힘들어해요.
근데 6월 모의고사가 한 일주일 가량 남아 있으니 일주일 뒤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은 너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본 친구들의 한 97% 정도는 아니 왜냐면 논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재수생의 위기 두 번째가 7월이야. 정말 97% 근데 위기가 없다 하셔서 아마 3% 드셨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진짜 다 7월달에. 네, 저는 97%였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 슬럼프 뭐 어떻게 안 오게 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질문하러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자 봐봐, 너는 지금 3% 안에 들려고 한다. 너가 지금 1등급이 4%인데 1등급도 못 받고 있어. 어딜 지금 3% 안에 들려고 하니? 넌 슬럼프가 올 건데 나도 슬럼프가 왔고 어떻게 그럼 슬럼프를 좀 빨리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게 슬럼프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요, 이게 가장 심한 친구는 올해 안에 극복이 안 돼요. 올해 안에. 네, 그것만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한 7월, 8월 내에 슬럼프를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그 극복 방법이 저는 산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산책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가 고3 때 유튜브를 많이 봤다 했잖아요. 절실함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유치원생들한테 뭐 국어나 수학이나 뭐 한글이나 이런 걸 가르칠 게 아니라 체육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두뇌 발달이 훨씬 잘 된다라는 논문이 있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많이 걷다 보면은 이 발에 자극이 와서 뇌를 자극을 한대요. 그래서 생각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왜 이제 막 생각 안 나면 여기저기 방 돌아다니면서 거실 돌아다니는 그런 행동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걷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슬럼프라는 건 공부를 하기 싫다잖아요. 수능을 못 보고 싶다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가 왔을 때 공부는 안 해도 다들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걱정은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공부하는데 또 동기도 많이 주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슬럼프가 빨리 극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안으로 번져요. 그렇지. 걱정은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불안은 그냥 불안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안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산책을 하면서 걱정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댓글에 우리 민영 친구 정신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학부모님이 그러셔서. 왜냐하면 슬럼프는 다른 슬럼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슬럼프가 오면 공부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더 큰 슬럼프를. 그러니까 아까 되게 좋은 말 했었는데 3% 안에 안 들기 되게 힘들거든. 근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감 크고 걱정 많은 친구들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의자 하나 주고 앉히라고 했어. 막 불안감이 오면 또 왔냐? 앉아라. 같이 공부하자. 왜냐하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 공부를 하는데. 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성적 잘 받고 싶은 거고. 그래서 슬럼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낼지 내가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 급 질문. 유튜브 얘기 나왔는데 재수할 때 하루에 유튜브나 전자기기 얼마나 썼던 것 같아요? 제발 1시간 이상이라고 해주세요. 나왔어요. 전자기기 입시 마지막 치를 때 어느 정도 했었는지 형선이부터 한번. 공부한다고 마음먹은 날은 아예 안 하고요. 그게 한 1년 중에 한 99%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들 자자. 나머지 1% 그냥 되게 공부 안 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모의고사 되게 잘 봤는데 다음날에 주말에 학원을 갔는데 나 빼고 아무도 안 오는 경우. 내가 제일 잘하는데 아무도 안 왔네? 그럴 때는 약간 저도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그럴 때는 약간 유튜브 한두 시간 조금 보기도 했지만 바로 정신 차리고 끄죠. 핸드폰 자체를 그냥 꺼버려요. 그리고 이건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재수생들도 자기 전에 핸드폰 만지작거려서 자는 친구 진짜 많은데 적어도 자기 전만큼은 책을 읽다가
주무시거나 명상을 하다가 주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명상. 네, 자기 전에 무드가 자고 난 다음에 무드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노닥거리다가 자시면 다음날 아침에 되게 일어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전만큼은 꼭 전자기기는 이제 오늘 각 가정에 불화를 유발했다. 아니야. 지금. 괜찮아. 지금 민영이 표정 보니까 응. 민영이 그렇지 않았어. 지금 그렇지 않다는 아니야. 얘기. 대반전 있을 수 있어. 아니야. 민영이도. 민영 표정은 그렇지 않았는데. 응. 응. 민영이 재수 때도 유튜브 많이 봤어? 고3 때 많이 봤다고 했잖아. 그치? 고3 때는 좀 많이 봤어요. 고3 때는 좀 많이 봤고 사실 많이가 어느 정도야? 고3 때 많이가? 고3 때요. 고3 때 좀 많이 보기는 했는데 글쎄요. 고3 때 기준으로는 됐어. 공부 1시간을 재는 게 더 빠른. 공부할 시간을. 공부할 시간을. 응. 그리고 이제 입시할 때는 이제 입시할 때는 사실 저는 이제 인강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보는 편이었어가지고 공부할 때도 전혀 아예 전자기를 좀 사용을 안 했고 집에 와서는 제가 커피를 6잔씩 마셨잖아요. 자야 돼요. 그래서 보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일단 수면력이 너무 강해서 일단 집에 왔으면 무조건 자야 되고 그리고 일어나면은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때는 딱히 생각나지 않고 공부하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불화 유발 하나 더. 그러면 그게 애들이 들으면 현실적이지 않은 거야. 공부할 때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민영 친구의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전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인강이나 이런 거를 잘 안 들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그 같이 듣던 친구 중에 전화기 만지면서 지금 듣고 있던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두 친구 얘기를 듣고 피식 이런 다른 근데 기본적으로 정말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 쭉 만나보고 보면은 뭐 천재형으로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단언하건대 전자기기를 많이 한 친구들은 정말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안 졸리려고 밤에 일찍 자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꼬리 질문으로 공부가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 안 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민영이부터. 공부 안 될 때는 사실 정말 답이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나마 더 나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이 국어나 영어보다는 그나마 할 만한 공부였기 때문에 그걸 우선 먼저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책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산책하면서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수능 잘 보지라는 생각 들이니까 국어는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수학은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걱정이 또 이제 의지가 되고 공부를 하는데 또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리프레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또 펜이 잡히는 네,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형선이는요? 이건 좀 이해를 가실 분도 있고 안 가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건 저는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풀려고 시도를 해요.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 그러면 새롭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하나 끝나고 나면 그 무드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또 집중이 되고 이렇게 하면 막 반응 예상이 가긴 하는데 근데 진짜로 공부가 안 된다는 거는 컨디션이 안 좋지 않은 이상 지루하면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지루함을 달래줄 되게 새로운 문제들을 풀다 보시면 다시 의지가 올라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공부가 안 될 때 일단 공부로 시도를 해본다. 무조건 처음부터 도망가지 않고 공부로 시도를 해보고 그게 안 될 때 도망간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꾸역꾸역 해보려고 하고 그 궤도를 완전히 안 나가는데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완전 리플래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인데 예상보다 많이 늦었어요. 시작할 때 얼마나 하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1시간이라 그랬고 수경 원장님 1시간 반이라 그랬는데 2시간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두 분한테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마지막만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만. 그러니까 애들 보고 이렇게 2시간 다 보라 그러면 애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 마지막 말 하기 전에 학부모님들이 몇 가지 좀 질문 올린 게 있어서 간단히 한번 볼게요. 공부할 때, 입시를 준비할 때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었니? 어떤 말?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도 좀 물어보셨어요. 그 두 개 묶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방 사람이에요. 창원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올라올 저 고등학교도 사실은 김천고라고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재수를 할 때도 이제 강남에 올라와가지고 학사 구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부모님과 좀 떨어져 지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이제 불안하니까 불안할 때마다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그냥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얘기를 하고 이제 엄마는 크게 얘기를 안 하고 좀 얘기를 들어주시는 편이셨고 그래서 제가 딱히 듣고 싶었던 말은 없었어요. 그냥 엄마랑 통화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위로가 됐고 관계가 듣고 싶었던 말은 없었고 예. 들어줬으면 했구나. 아 그렇죠. 그렇지. 일단 또 공부하다 보면은 말할 시간이 그치. 거의 없잖아요. 대화 못하게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이제 보통은 엄마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딱히 공부 관련된 내용 아니더라도 막 전화해서 얘기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관계가 좋은 거지. 그거는. 우리 한가 친구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주셨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아니면 이런 말이 되게 고팠다 뭐 이런 말이어도 좋고 뭐 재수 시절 저랑 부모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방증일 수도 있는데 뭐 너를 믿고 있다 뭐 너가 잘할 거라 생각한다 이 정도의 되게 무심한 격려랑 인정이 되게 고팠고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제가 7월 말인가 8월 달에 경찰대 시험을 봤었는데 재수할 때 전 그때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영어가 발목에 잡혀서 떨어졌고 그냥 저희 부모님은 좀 난리가 나신 거죠. 서울대를 가겠다는 놈이 경찰대를 떨어졌는데 어떻게 서울대를 가겠냐. 근데 수능에선 영어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수능에선 영어가 훨씬 더 쉽게 나올 건데 저는 솔직히 크게 상관이 있나 싶었지만 오히려 부모님께서 좀 더 불안해 하시고 막 그것 때문에 영어 관련된 뭔가도 찾아보시고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하다 보니 저도 살짝 흔들린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재수생들 혹은 또 수험생들은 다들 말은 안 해도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막 스스로도 짜증나고 신경 쓸 거 많긴 하지만 다들 듣고 뭐 부모님의 한마디 한마디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제 넘을지도 있지만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믿고 있다는 신뢰 제스처나 표현 정도는 수시로 해주시는 게 학생분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그게 또 시험 성적상의 안정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쩌면 이제 되게 다른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선 친구는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또 부모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신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민영 친구는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잘 들으셨고 그게 혹시 이제 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돼요. 그게 평소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또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그리고 수험생이 되었을 때도 그 모습이 그런 관계가
그 이전에도 그랬고 수험생활 때도 그랬고 라고 받아들였는데 혹시 맞나요? 저는 절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원래 말 많이 안 하고 보통은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고 저는 이제 듣고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불안하니까 또 말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찾게 되는 게 부모님이었고 또 그럴 때 이제 많이 또 들어주시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러니까 수험생활 전에는 어머니 아버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수험생활 동안은 말씀하시는 걸 좀 자제하셨던 네, 거예요? 맞아요. 많이 자제하셨어요. 엄마가 엄청 지혜로우셨다. 형선 친구는 그게 비슷한 네, 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만 질문 더 할게요. 이제 두 친구들이 너무 멋지고 근사하니까 젊은 친구들이지만 이런 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해도 극복하기 힘들 것 같은 벽을 만난 적이 있는지, 그때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두 친구 얘기를 들으시면서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어른이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되게 어른이라는 생각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친구도 있어, 이렇게 한 선배도 있어,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수험생활의 위기랑 비슷한 거기도 하지만 이때까지 이제 살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굉장한 압박으로 온다. 이런 게 혹시 있었는지. 왜냐하면 뭐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랬던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혹시 극복을 해서 지금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가 봐요. 선생님이 이제 생 첫째자가 46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선생님 그때는 고3 때 입시 준비하고 내신 대비하고 재수하면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일일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래도 제일 할 만한 거였어요.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입시 과정도 있고 그 전에 또 민정이는 내신도 되게 힘든 학교 있었잖아. 그랬을 때 내 기억에 남는 되게 큰 넘을 수 없는 벽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경험들이 있을지 우리 영선이부터 할까? 전 대학 들어가고 나서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이제 홍콩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로 한 4달, 5달 갔다 왔는데 뭐 그때 여러 가지가 겹쳐갖고 뭐 가정 문제도 있고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진짜 돈이 아예 없었어요. 홍콩을 갔는데 근데 심지어 기숙사도 떨어져갖고 홍콩에서 아파트를 친구랑 렌트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2명에서 한 달에 350을 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군대를 갓 전역해서 돈도 별로 없고 이제 부모님이랑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고 또 애석하게도 친척분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 거절을 당했었는데 그래서 막 엄청 수소문하고 해서 거기서 원래 홍콩에서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금전적인 활동을 하면 불법입니다. 근데 저는 막 주변 막 소송문에서 도움으로 막 한식당에서 알바도 하고 가회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됐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대학도 복학해야 되고 서울대로 복학을 해야 되고 이제 돈도 없고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돌아오기 한 3일 전부터 아침에 눈 뜰 때만 거울 보면서 했던 말이 그 영화 세월간이 중에 그 아리즈 웰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아리즈 웰 이렇게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차분해졌던 것 같고 또 한국에 막상 돌아오게 되니까 제 두려움에 비해서 맞닥뜨린 현실이 생각보다 잘게 쪼개보면 파헤치기 해결해 나갈 만한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냥 모르겠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자는 마인드로 해결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강하게 꿈꾸는 저의 미래의 모습
잃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막 그런 말도 있죠. 꿈은 비싸다. 막 그런 말도 제가 동의는 하는 바라서 당연히 꿈은 비싸니까 그 꿈을 잃지 않으려고 힘을 가지는 게 능력이고 그 능력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런 이야기는 없긴 한데 저는 이제 뭐 남들 앞에 서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렸을 때 가장 작은 거는 뭐 영어 말하기 대회, 훈련 대회. 정말 어렸을 때는 거의 뭐 한 3살쯤 됐을 때 교회 앞에 나가서 구절 외우기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남들 앞에 서고 뭔가를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꼭 해야 된다 싶으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지? 내가 그걸 왜 못하지? 긴장을 너무 많이 하네? 긴장을 많이 하면은 긴장을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남들 앞에 서가지고 얘기 같은 걸 좀 잘할 수 있을까? 뭐 긴장이라는 거는 떨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어떨 때 떨린다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되게 예쁜 여자를 보면 떨린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건 이제 뭐 설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남들 앞에 서는 거를 좀 설렌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남들 앞에 서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네, 마치 여자친구 앞에 서서 고백하듯이. 근데 고백은 잘 못해요 제가.